여기가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1순위라죠. 남한강변 양평에 왔습니다. 딱 쉬워 보이지? 해봐봐. 스무스하게. 허리를 딱 펴야 돼. 그렇지. 첫 번째 주인공은 은퇴한 부부일까 했더니 젊은 부부였네요. 힘줄 필요 없고 이거 맞추기만 하면 돼. 봐봐. 이렇게 그냥. 안 되는 거 아니야? 도끼 다루는 솜씨를 보아하니 혹시 목쓰려나요? 많이 패놔야. 오. 진짜 경치 좋고 공기가 너무너무 맑은 이런 동네에 왔는데 언덕 올라가는 만큼 풍광이 좋은 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두의 꿈의 뷰 아닌가요? 벌써부터 기대되는 거려. 그런데 오르막이 한참이네. 소장님 간만에 유산소 운동 좀 하셨겠어요? 누가 봐도 배산 임수 명당 자리에 지은 집이로군요. 계세요? 소장님 오셨다. 계십니까? 어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송윤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에서 뭐 쩍쩍 벌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뭘 하고 계셨었나요? 저희 여기 난로가 있어가지고요. 화목난로. 네, 장작을 직접 패다가. 서로 이렇게 좀 쌓인 게 있을 때 와서 장작도 패고 그러면 요새 많이 패더라고요, 장작을. 1층은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셨고요. 네. 네.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1층에는 이제 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3층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원래 이런 공사 쪽을 하시던 남편 건축주신가요? 네, 제가 목수라 가지고요. 제 짐작이 맞았군요. 목수. 그런데 왜 목조 주택을 짓지 않고서는 완전히 그냥 집을 한 채 지어보신 경험도 있으신 거죠? 네,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있을 때. 호주에서 네. 아, 그래서 복장이 제가 봤었을 때 미드에 나오는 그 전형적인 그 패턴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촬영 오신 데서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생활 접고 한국에 돌아와 2년 동안 열심히 제 집 지은 목수 남편 양동희입니다. 드디어 나의 로망이 담긴 집을 갖게 된 아내 정민선입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자마자 호주에 이제 어학연수로 나갔다가 가서 보니까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영어도 배우고 막 돈도 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국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도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뭘 할 수 있지 찾아보니까 목수라는 직업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5년 전 호주에 건너가 영어도 배우고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면서 지내다가 정착을 결심하고 배운 기술이 목수일이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견습공 과정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았고요. 그 한국으로 치면 직업훈련 학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2년짜리 코스를 하게 되면은 목수 그 서티피케이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목수로서 직업을 구할 수 있죠. 목수가 이런 집을 지은 건 뭐 이유가 있겠죠?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현관이 독특하다 했더니 호주 생활의 경험을 살린 머드룸이랍니다. 현관이 하나 더 있는 구조로군요. 이야, 목수의 집 맞군요. 맞아. 밖에서는 전혀 짐작을 못해서 더 놀랍네요.
그동안 목조주택 많이 봤지만은 와 오늘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와 다시 봐도 반전이다. 들어왔었을 때 이 목수가 지은 집이라는 저 나름대로는 되게 독특해요. 제가 목수다 보니까 또 기본적인 그 구조가 좀 보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래서 중목 구조로 결정하고 나서는 그러면 가능하면 좀 이렇게 기둥과 보가 보이면서 또 아름답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목수가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목수집이라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요. 중목 구조로 지을 때 보통 이렇게 통나무를 쓸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겹쳐서 만든 그 글루램을 쓸 때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 통나무가 아니었군요. 목수 생활의 경험치로 변형이 적은 집성목을 선택한 거랍니다. 그 쩍쩍 소리가 통나무 주택에서 있을 때는 꽤 났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저희 집은 거의 안 나요. 그 말은 이제 이 나무 자체의 그 뭐랄까 가지고 있는 수분 자체가 이분하게 있다는 얘기니까요. 호주에서의 10년 목수 경력으로 나름 자신 있게 집 짓기에 도전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답니다. 처음부터 호주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막상 이제 한국에 왔더니 제가 이제 알고 배웠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의 그런 일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그 재료도 그렇고 일을 하는 그 공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같은 것도 이제 부르는 용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저도 약간 곤조가 있어가지고 내 방식이 맞아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왜 다 이렇게 하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한 1년, 2년 같이 이제 다른 목수들하고 일을 하면서 그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이런 그 대들보 같은 게 집 안에서 끝나고 처마는 따로 구조체가 아니라 그냥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네요. 저희가 원했던 거는 처마가 좀 이렇게 멀리 길게 나가는 처마를 원했는데 그러려면은 또 처마 바깥쪽에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구조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둥이 나가다 보니까 그 기둥 두께만큼 이렇게 벽하고 사이가 공간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서 또 그런 것들 재미있게 이렇게 고측창을 넣어가지고 처마까지도 묵직한 중목으로 마감한 집. 1층 콘크리트는 중목을 지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원하는 집을 짓고 싶었어요. 어떤 뭐 이렇게 실용적이기만 한 집을 짓기보다는 집을 기왕에 짓는 거 내 취향, 내가 원하는 어떤 집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 집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설계를 좀 해서 나한테 맞춤 옷을 맞추듯이 이제 집을 설계를 하겠구나. 호주에서 만나 결혼한 두 사람. 그런데 호주에서의 삶은 꿈꾼 것만큼 녹록지는 않았답니다. 결혼해서 어느 집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요. 쉐어하우스에 살 때 만나서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서 저희가 결혼을 했고요. 한국 올 때까지 계속 쉐어하우스에 살았습니다. 네,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집과 우리의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그런 좀 갈망 같은 게 항상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도 신혼인데 단체 생활 같은 쉐어하우스라니 호주 집세가 워낙 비싸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대요. 저희가 처음에 살던 집은 그 대로변에 있었어요. 차만 지나가면은 막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집에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이사를 했더니 그 집은 또 그 집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맨날 막 오수가 막 넘치고 변기가 막 막히고 그래서 저희 자는 안방에서 막 화장실 냄새, 막 똥 냄새 나고 네, 그래서 도둑도 들고. 맞아, 도둑도 막 들고. 그래서 그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6, 7번 이사 다녔던 것 같아요. 네. 푸르른 20대 시절 꿈을 품고 호주에 왔건만 어느 순간 내 나라가 그립더랍니다. 호주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워킹홀리데이 때는 여행의 느낌이었거든요. 그 여행하는 느낌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좋죠 뭐.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거기서
딱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사는 게 막상 또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저희랑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막 버티고 힘들게 사는 게 뭐 때문에 호주에 들고 살아야 되지? 호주에서 둘 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 우리 통장에 5만 원밖에 없을 때도 있었는데 한국 와서 뭐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뭐 우리가 태어난 나라인데 우리가 설마 우리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둘 다 40이 된 2년 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조금 무리를 해서 양평에 터를 마련했답니다. 역시나 창밖으로 눈을 안 돌릴 수가 없네요. 이 뷰를 얻기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남편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호주에서 살 때 이제 마침 그 강가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면서 이런 강을 보며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먼 훗날일 줄 알았던 그 언제가 현실이 됐죠. 이거 우리 셀프 웨딩 찍었을 때 집 뒤에서 찍은 거. 지금 보니까 새롭다요. 여기 하얀 집, 2층 하얀 집, 집이 참 이뻤었잖아. 그러니까 강이 진짜 이뻤어 여기. 너무 예쁜 집이 강 옆에 있는데 그 안에 그 호주 부부가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딱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나 이런 집 갖고 싶다. 해줄게 했죠 내가. 못 가질 거 해줄게. 말만 일단. 원하는 걸 말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던데 아마도 그거는 약속의 힘 아닐까요? 사실 이 집에서의 또 하나의 압도적인 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뚫으실 용기를 내셨을지. 지붕의 무려 4분의 1이 천창이네요. 건축 탐구집 사상 정말 역대급 천창입니다. 저희가 이제 집을 설계할 때 이제 키워드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실이었어요. 컨셉을 조금 가지고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큰 천창을 내게 됐고요. 네, 그 덕에 이제 겨울에는 엄청 좋은데 여름에는 좀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3층에서 안 자고 2층에서 잤어요. 네. 저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집에 그래도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놀랄만 하기는 한데 겨울에는 결로도 생길 수 있고 또 청소도 걱정되고요. 용감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직업이 목수다 보니까 플랜 B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크게 뚫어놨는데 뭔가 하자가 생긴다거나 너무 불편하다거나 하면 그냥 덮으면 되지. 그런 과감함이 있어야 이런 독특한 집에서 살 자격도 있는 거겠죠. 목수라고 목공 작업만 한 게 아니라 주방 대리석 상판부터 벽면에 유럽 미장까지 손수 시공한 거래요. 주로 양가 부모님들이 오시면은 묵는 그 게스트룸은 전통 간살문으로 편안함을 더했답니다. 이쪽이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가 봐요. 그 나무 계단이 이렇게 꺾어져서 선반으로 연결되는 것도 참 재밌네요. 요 느낌은 미국의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예전에 주택 지을 때 썼던 그런 디자인 패턴. 그런가요? 네. 이거 제가 개발한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감각이 여기서도 엿보입니다. 디자인에 직접 시공까지 특별히 더 공을 들인 계단이랍니다. Why don't we take a little piece of summer sky?
이게 붓자국이 가능하면 안 생겨야 되니까 너무 두껍게 바르면 생기거든. 아, 얇게. 그러니까 좀 얇게 해가지고 쭉쭉 하면 돼. 원목이라 오일 스테인으로 자주 관리를 해주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난 딸 혜린에게는 이 집이 고향집. 그래서 더 신경을 쓴답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뭐 사진 같은 거 찍으면 하나씩 여기다 전시를 하고 또 아이가 커나가는 거를 제 생각에는 이제 아래층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차곡차곡 찍어서 이렇게 하면 뭔가 타임라인 같이 애기 인생이 그대로 보일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로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온 거는 아이 때문이기도 했대요. 호주에서 있는 동안은 그냥 딩크로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었는데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호주에서 사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사는 게 아이한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영어 조기 교육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조부모님들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었답니다. 삼층도 역시나 원목의 향연이네요. 안방. 아니면 안다락? 여기는 안방이 맞고요. 저기 시원한 개방감을 위해서 제가 그냥 뻥 뚫어버렸습니다. 아니 안방이 이래도 되나요? 아무리 독특한 것도 좋지만 그래. 아이고. 사실은 저희가 시공 중에 돈이 모자라서 아직 못 달았어요. 아, 여기를. 예, 나중에 여기 투명한 유리 문을 달려고요. 지금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 그 십자 구조체가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기다가 그물을 깔아주면 거기가 그물 놀이터가 될 것 같은데. 아유 그거 좋다. 아이에게 집이 키즈 카페도 되고. 아이방은 안방이랑 동선이 연결돼 있군요. 안방과 아이방 사이 또 이 색다른 공간은 어떤 용도가 되려나요? 여기는 아내가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네요. 책을 안 읽고 그냥 멍하게만 있어도 사실 좋은 것 같아요. 해 지나가는 거 아니면 해 그림자, 해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힐링되는 기분이 있어요. 이 천창을 위에 천장에 올리려고 얼마나 여름에 더웠을까. 이거를 직접 다 시공을 했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이거 하느라고. 이 딸기야, 딸기네. 먹었죠? 꺼내놓을까? 알았어, 넣어줄게. 먹어. 혜린아, 딸기 맛있어? 혜린아, 딸기 맛있어? 엄마! 응? 엄마 사랑해. 혜린이도 언젠가 알게 되겠죠. 자신의 인생 첫 집에 깃든 아빠의 진한 땀방울을요. 안 한다고? 들인 돈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집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남한테 맡겼으면은 이만큼 들 돈을 이만큼으로 이 퀄리티의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쪽에 또 문이 없는 공간이 뭐가 있는데 혹시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럼요. 쭉 들어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오, 오. 안방과 연결된 세탁실을 지나면 엄마 이런 럭셔리한 욕실이 있었군요. 야 이거는 호텔 스위트룸 욕실 같다. 안방만큼이나 되게 놀라운 욕실이네요. 여기가 저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욕조 공간입니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문이 완전히 열리거든요. 이 집에서 최고 명당 자리구먼요. 일본에서 노천탕 하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뻥 뚫기. 야,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진짜로 노천탕 느낌이 확 나네요. 야외에서 반신욕 하는 느낌. 네. 그리고 여기 로망 때문에 안방에는 유리창도 달고 맞죠? 그 유리창이 열로 들어갔어요. 유리창이 열로 들어갔군요. 네. 복수 남편 동희 씨가 안방 마감에 들일 비용까지 아낌없이 욕실에 쏟은 이유가 있대요. 호주 살면서 되게 간절하게 원했던, 여러 사람들하고 살고 또 욕조도 방이 없으니까 샤워밖에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한국처럼 뭐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막 일하고 와서 피곤하면 뭔가 반신욕 같은 거 하고 싶은데 할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 세월을 한 8, 9년을 지내니까 한국에서 내 집을 지으면 꼭 그런 공간은 나를 위해서 꼭 만들어주라. Great big bang and dinosaurs, fiery rain and meteors. It all 저기 해 내려온다. 해지네. 와. 눈부셔. 꿈을 쫓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지은 인생 맞춤집. I guarantee. 하긴 우리가 10년 전에도 우리가 이런 집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 맞아. 맞아.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 화이팅. 화이팅. 뭐 여태껏 했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넓은 세상 다 돌아봐도 인생 최고의 명당 자리는 그저 서로의 옆이라는 거 깨달으셨겠죠?